안녕하십니까. 용수령의 올시고 오디오 방송입니다. 오늘은 교각살우, 교언영색, 교주고슬이라는 재미진 고사성어를 주제로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영룡드래곤 용수령입니다. 자, 첫 번째 고사성어는 교각사루입니다. 바로잡을 교, 뿔각, 죽일 살, 소 우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 뿔을 고치려다 소를 죽인다 라는 뜻으로서 결점이나 흠을 고치려다 수단이 지나쳐서 도리어 일을 그르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유래를 살펴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 중국에서는 종을 만들 때 뿔이 곧게 나 있는 소의 피를 종에다 바르고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제사에 쓸 소를 특별히 맡아서 기르는 일을 하는 농부를 두었었는데, 그 농부는 소의 뿔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했다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소를 살피던 농부는 어느 날 제사에 쓸 소의 뿔이 한쪽으로 약간 치우쳐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 뿔을 바로잡기 위해 끈으로 소의 뿔을 칭칭 동여매고 힘껏 잡아당겼다 합니다. 소가 아파서 비명을 질렀지만 농부는 멈추지 않았고, 그렇게 하기를 여러 날 결국 그 소는 뿔이 뽑힌 채 죽고 말았다 합니다. 참으로 어리석다 할 수 있겠습니다. 소의 뿔을 바로 잡으려다가 그만 소를 죽이고만 어리석음을 범한 농부입니다. 이처럼 교각사루는 사소한 흠을 고치려다 도리어 일을 그르친 경우를 이른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 목 디스크를 고친다고 모가지를 180도 획 돌려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 경우와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빈대 한 마리를 잡고자 초가 삼간을 태우는 아주 과격한 분이 또 여기 있습니다. 그림상에 약을 뿌려야지 불로 태우면 이 초가 삼간이 남아나겠습니까? 모두 다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놓고도 각오까지 또 다집니다. 기필코 빈대를 다 잡고 말 테다 라고 말입니다. 자, 빈대 잡으려다 초가집 태우는 상황과도 비슷할 뿐만 아니고, 의미상으로는 작은 것을 탐하다 큰 것을 잃게 되는 소탐대실도 비슷하게 쓰일 법합니다. 또한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모자른 것과 비슷하다, 유사하다라는 과유불급 또한 유사한 의미를 지녔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지식이나 기술이 없는 미숙한 사람이 어설프게 무언가를 고치려다 잘못되는 상황을 바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라고 우리는 말하게 됩니다. 그러지 맙시다. 약은 약사에게, 고사성어는 용수령에게. 하하, 한번 웃어봅니다. 자, 두 번째로 교언영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교묘할 교자, 말씀 언자, 명령할 영자, 빛 색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을 교묘하게 하고 얼굴을 꾸민다는 뜻으로 논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 말을 번지르르하게 하게 하고 표정을 그럴싸하게 지어서 아첨하고 알랑거리는 태도를 말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유래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공자는 교묘한 말과 아첨하는 얼굴을 하는 사람은 어진 사람이 적다라고 하였습니다. 교언과 영색은 공야, 장편, 양화편 등에 여러 번 나왔을 만큼 공자는 듣기 좋은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을 현혹시키고 속이는 것을 경계하였다 합니다. 그리고 자로편에서 강직하고 의연하고 소박하고
어눌한 자는 인에 가깝다라고 하여 자신의 마음을 따라 진실되게 행동하는 것이 어진 사람에 가까운 것이라고 이렇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똥똥하게 나오고 좀 어벙하게 생긴 이 권력자로 아마 표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한테 주위에서 알랑방구를 아주 심하게 끼고 있습니다. 인물 좋다, 자네가 최고야, 당신은 미남이야 라고 아주 입에 담기 참 어려운 말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개도 혀를 쯧쯧 찹니다. 아첨이 너무 심하군 하고 말입니다. 자, 이 교원영색은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과 면종복배, 앞에서는 따르는 척 충성을 하면서 뒤에서는 배신을 꿈꾸는 면종복배, 그리고 구밀복검이라고 해서 앞에서는 얼굴로는 아주 꿀이 뚝뚝 흐르듯이 미소를 짓고 상냥한 척 하지만 뒤에서는 칼을 들고 있는 요 두 번째 그림처럼 이러한 상황을 바로 구밀복검이라 합니다. 그리고 양두구육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라는 소리가 되겠는데, 양고기가 중국에서는 훨씬 더 비싸다 합니다. 하지만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팔아서 이득을,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취하는 상황을 바로 양두구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교원영색은 표리부동이나 면종복배, 구밀복검이나 양두구육과 같은 사촌지간의 말을 거느리고 있기도 합니다. 자, 교원영색은 반드시라고 할 만큼 뒤통수, 즉 배신이 전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뢰, 즉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거짓과 위선에 가득 찬 달콤한 말들을 남발하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데는 돈이 안 들어갑니다. 자, 이 사람이 권력을 만약 이렇게 어벙하게 생긴 이 권력자가 권력을 계속 유지한다면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사탕발림이 이어지겠지만, 만약 이 사람이 추락의 기미만 보이더라도 대뜸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물어뜯게 되는 상황을 연출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이 진실을 외면하고자 하는 속성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아는 최고의 거짓말은 바로 네가 제일 이뻐입니다. 미의 기준은 수시로 변하기에 절대라는 기준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뭐니 해도 감언이설이 듣기에는 제일 좋다는 이러한 점을 말씀드리면서 감언이설을 제일 경계하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공작새가 있습니다. 아주 화려하고 보기 좋습니다. 그렇지만 공작새의 쓰임을 생각할 때는 공작새는 관상용일 뿐 전혀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거의 소용이 없는 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관상용으로서 아름다운 새라는 것에 불과하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자, 다음은 교주 고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교 교자, 그리고 기둥 주자, 두드릴 고자, 검은고 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지식하여 조금도 융통성이 없다라는 뜻으로 사기, 연파, 인상의 열잔에 기록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모난 바퀴가 제대로 굴러갈까요? 원래 바퀴는 둥글어야만 잘 굴러가는데 말입니다. 이 앞에서 이 마차를 끌고 있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네모난 바퀴는 거의 굴러가지를 않습니다. 힘이 수십 배, 수백 배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융통성이 없다는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검은고의 기둥을 아교로 붙여놓고 검은고를 탄다는 뜻으로서 고지식하여 조금 더 융통성이 없다는 의미인데, 조나라에 조사라는 훌륭한 장군이 있었답니다.
그에게는 괄이라는 아들이 있어서 병서를 가르쳤는데 매우 영리하여 뛰어나게 병법을 잘 알았다 합니다. 그러나 조사는 전쟁이란 생사가 달린 결전이므로 이론만으로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병법을 이론적으로만 논하는 것은 장수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앞으로 괄이 장수가 된다면 조나라가 큰 변을 당할 위험이 있다 하며 부인에게 나라에서 조과를 대장으로 삼지 않도록, 자신의 아들인 조과를 대장으로 삼지 않도록 말려달라는 유언까지 했다 합니다. 뒷날 진나라가 조나라를 침략하면서 첩자를 보내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합니다. 조나라의 연파 장군, 아주 훌륭하고 용맹한 장군이라 합니다. 조나라 연파 장군은 늙어서 싸움하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다. 조나라 연파 장군은 늙어서 싸움하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다. 다만 진나라는 조괄이 대장이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라고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이 유언비어에 빠진 어리석은 조나라 왕은 연파 대신 조괄을 대장으로 임명하려고 했습니다. 훌륭하고 용맹한 연파 장군을 해직시키고 조괄을 대장으로 임명하려 한 조나라 왕의 어리석음에서 이 교주 고슬이라는 고사성어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조괄을 대장으로 삼으려고 하자 인상여라는 사람이 신하가 극력 반대하면서 임금께서는 그 이름만 믿고 조괄을 대장으로 임명하려는 것은 마치 기둥을 악교로 붙여두고 검은고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괄은 한갓 그의 아버지가 준 병법을 읽었을 뿐 때에 맞추어 변통할 줄을 모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임금은 그토록 신임하던 인상여의 말도 듣지 않고, 그리고 조괄의 어머니가 달려와서 자신의 남편인 조사의 유언까지 들려주면서 극력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말을 듣지 않고 조괄을 대장에 임명하였습니다. 조괄은 대장이 되는 그날로 병서에 있는 대로 전부터 내려오는 군영들을 뜯어고치고 참모들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자기 주장대로 작전을 전개했다 합니다. 실전 경험이 전혀 없는 조괄은 이론만으로 작전을 감행한 끝에 40만이라는 대군을 몽땅 죽이는 중국 역사상 최악의 참패를 가져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검은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검은고에는 이 기러기 발이라고 하는, 요쪽에 있는 여러 개의 기러기 발이라는 이 소리를 조정하는 발이 있다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끈으로 돼 있는 것들이 바로 이것을 움직여서 고정시키는 이러한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러기 발들을 악교로 붙여놓으면 한 가지 소리밖에 나오지 않는다 합니다. 한 가지 소리란 여기서 융통성이 없다는 의미로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악교로 붙여놓으면 한 가지 소리만 나기 때문에 융통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교주 고슬이 활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융통성이라곤 개미 눈물만큼도 없는, 한마디로 벽창호라는 소리와 일맥상통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융통성이 없다 함은 고지식하여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벽창호의 옹고집이기도 한 것입니다. 말이 안 통하기도 하고 자기 말만 한다는 의미에서 유체 화법을 구사하는 기술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의 유체 화법은 절대적으로 번역이 필요한 화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용수령의 고사성어를 마칩니다. 오늘 다룬 고사성어는 교각사루, 교언영색, 교주고슬이었습니다. 저는 용령드래곤 용수령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